자, 박정희가 박정희 군정이 끝난 다음에 대선을 치르는데 거기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다 그랬어요. 네, 63년도에. 근데 이때는 이제 법을 개정한 게 미국식으로 다시 4년 중임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럼 박정희가 63년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67년도에 또 대선을 치러야겠죠? 네, 이때 또 박정희가 재선에 성공합니다. 저희가 재선에 성공을 해요. 근데 성공하긴 했는데 굉장히 이제 이 표 차이가 얼마 안 났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박정희가 이거 내가 한 번 더 해먹어야겠는데 하면서 몇 년도에 1969년도에 뭘 한다? 삼선 개헌을 한다. 여러분들 재선이 아니라 이제 몇 선? 3선까지 대통령이 가능한 거예요. 3선으로 개헌을 해요. 그래서 박정희가 69년도에 3선 개헌을 해서 이제 그럼 다음 대선은 언제겠어요? 그럼 71년이겠죠. 71년도에 또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71년도에 세 번째 대통령에 도전을 해서 이때 박정희랑 누구랑 붙느냐?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붙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40대 젊은 청년이었고, 청년이라기보다 이제 중년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박정희랑 김대중이랑 붙는데 이제 김대중이 뭐라고 하느냐? 박정희가 삼선개헌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당선되면 또 이제 완전한 독재 체제의 길로 갈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대중의 예상이 맞게 되죠. 어쨌든 이때 정말 극소한 차이로, 아주 작은 차이로 박정희가 당선이 됩니다. 박정희는 뭘 해야 돼요? 이제 영구 집권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1972년이 되기 직전에 뭘 하느냐? 72년 전에 이제 72년도에 자신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직전에 먼저 뭘 하느냐? 7.4 남북 공동 성명이란 거를 발표합니다. 칠사 남북 공동 성명. 남북이 최초로 공동 성명에 공동으로 뭔가를 발표를 한 거예요. 칠사 남북 공동 성명. 그 내용은 뭐냐면은, 님들 괜찮아? 일일이 신경 쓰지 않게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 네.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라는 사람을 북한에 보내가지고 김일성이랑 뭔가 이제 평화와 관련된 평화적인 그런 통일과 관련된 논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내냐면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일단 지키자. 일단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인 방식, 그리고 평화적인 방식, 그리고 우리 민족은 대단결해야 된다. 이런 원칙에 합의해서 우리 통일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라는 발표를 한 게 바로 7.4 남북공동성명이에요. 남북한이 최초로 뭔가 합의를 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 그 애기 때 주사 놓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바로 주사기 보여주고 이거 주사 놓을 거야 하면 막 울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돼? 장난감 같은 거 보여주면서 어르까꿍 하면서 갑자기 팍 놓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인 거예요.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남북한이 모두 뭐 하느냐? 독재체제를 강화합니다. 한마디로 이건 국민들한테 대국민 쇼인 거야. 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야, 우리 통일할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거에 집중하잖아요. 그 사이에 독재체제를 강화합니다. 북한에는요, 김일성이 이제 주석체제를 강화합니다. 주석이라는 거는 가장 대통령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주석 체제를 강화하고 주체 사상을 주체 사상이라는 걸 만듭니다. 북한의 주된 사상인데 이거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말은 되게 좋죠. 근데 한마디로 이거는 뭐야? 김일성 1인 독재를 강화하는 시스템들입니다. 자, 남쪽에서는 박정희가 유신 헌법을 개헌합니다. 유신 체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유신 체제, 다른 말로는 10월 유신이라고 합니다. 몇 월 달에 했으니까 10월 달에 했으니까 10월 유신이겠죠. 유신 체제의 별명은요, 겨울공화국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여러분들 문학적으로 볼 때 겨울이라고 하는 그 저기는 어떤 느낌을 줍니까? 춥고 어둡고 뭐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 겨울공화국이라는 건 유신 체제가 그만큼 엄혹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7.4 남북공동혁명 이후에 오히려 남북한이 독재 체제를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유신 체제가 어떤 내용이냐? 유신 체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임기가 6년이에요, 6년. 예? 선생님, 겨우 2년밖에 는 거 아닙니까? 2년밖에 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끊으면. 겨우 2년밖에 안 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기가 6년이 아니라, 중임, 연임 제한이 없어진 거야. 이 말인 즉슨 6년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는데 박정희가 6년마다 계속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대통령은요,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 누가 대통령을 뽑느냐?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근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누가 임명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말인즉슨 뭐예요? 박정희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임원을 임명을 하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박정희를 또 대통령으로 뽑겠죠? 넌 나를 뽑고 난 너를 뽑고 넌 나를 뽑고 난 너를 뽑고 넌 나를 뽑고 또 나는 나를 뽑고 다람쥐 쳇바퀴가 계속 굴러가는 거야. 박정희가 영구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엄청나게 초월적인 그런 또 권력들이 주어집니다. 국회의원을요,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그 지역에서 저기를 뽑는 거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근데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삼권 분립이 뭐라 그랬어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형태라 그랬죠? 근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의 3분의 1을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3분의 1은 여당, 3분의 1은 야당,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으로 뽑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법관들도,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럼 대통령이 사법부도 장악하는 거죠. 네. 삼권 분립의 의미가 완전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긴급조치 같은 것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긴급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 국회도 해산할 수 있고요. 국회가 말을 안 들면 국회를 해산해버려. 이건 초월적인 권력입니다. 여기다 학교도 휴교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 휴교하면 너무 좋죠. 왜? 왜 학교 휴교시킬까? 대학생들이 데모하니까. 4.19 혁명 때 대학생들이 주도해서 데모를 일으키니까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의 휴교령을 때릴 수 있는 거야. 이게 긴급조치입니다.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 뭐 몇 호 이렇게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보다 훨씬 권한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왕은 어떤 견제를 받았어요? 여러분, 3사가 있었잖아. 3사에서 뭐 한다 그랬어?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에서 대통령한테 맨날 아니되옵니다. 조선 왕한테 아니되옵니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신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박정희가 어떻게 됩니까? 영구 대통령이 되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
유신헌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잠깐만. 자, 유신체제라는 게 정치적으로도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유신체제라는 게 이제 독재, 정치적으로 독재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회 문화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이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처럼 교복 입고 다니면 여러분들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요. 네? 치마 길이를 제한하는 거예요. 미니스커트 입으면은 혼나요. 예? 여성, 그 다음에 남자들, 이때 당시 남자 머리 긴 게 유행이었거든요. 장발 당속. 경찰들이 바리깡 들고 다니면서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 여러분들, 잘생긴 남자 했지. 여러분들, 개인이 치마를 짧게 입든 머리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건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단속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야간 통행 금지. 12시 지나면은 모두들 집 밖으로 나오지 마. 네, 통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게 유신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참정권을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선거권이 없잖아요, 이제 국민들 대통령을 뽑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검열 기사 같은 거 당연히 검열하죠. 독재 정권에서는 뭐 그런 거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여러분들 금지곡. 아침이슬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양희은 씨 아나요 혹시? 얘 너 이름이 뭐니? 하는 그 아줌마 있잖아요. 네? 양희은 씨 아침이슬 같은 노래 약간 조금이라도 이 저항적인 느낌이 있다 싶으면 다 금지곡을 때려버리는 거야. 네. 말도 안 되는 금지곡도 있었습니다. 뭐 거짓말이야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금지곡 때려버려요. 정부에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 금지곡을 때립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일단 정권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플러스 주로 어떤 사람들,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도 종교인들이 독립운동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종교인들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뭘 하느냐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칩니다. 개헌청원 100만 서명 운동이라고 헌법을 바꿔달라. 개헌, 청원 몇 명이 100만이 서명을 하면은 헌법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개헌, 청원 100만 서명 운동 이런 운동이 73년도에 일어납니다. 근데 뭐 박정희가 뭐 이런다고 들어주겠어요? 이런 거 들어주려면 애초에 시작조차 안 했겠죠. 예. 자, 그다음 3.1 민주국 선언 뭐 이런 것도 실시합니다. 3월 1일이 언제예요? 3.1절이죠. 네, 일제에 저항한 그 정신을 이어가지고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자 뭐 이런 거죠. 이게 몇 년? 76년도죠. 자,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 학생들, 이때는 이제 학생운동이 한참 많았던 시절입니다. 네,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벌입니다. 박정희 입장에서는 뭐 꿈쩍도 안 하죠. 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뭐 오일 쇼크 같은 석유 파동, 제 2차 석유 파동이 2차. 아이고, 78년도에 2차 석유 파동이 있습니다. 제 2차 석유 파동. 우리나라가 1970년대 중화학공업이 많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많이 나는 나라가 어디야? 대체적으로? 어느 동네? 아라비아 쪽이죠? 아라비아. 여러분들 서남아시아라고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중동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뭐 레바논, 시리아, 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 뭐 이런 나라들 있죠. 예, 쿠웨이트. 그런 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해 오잖아요, 그렇죠? 원유를 수입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수입한 원유를. 여러분들 자동차에 넣는 기름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죠? 가솔린, 휘발유라고 하죠. 경유는 디젤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등유도 있어요. 네, 등유는 오토바이 같은 데 넣어요. 제 차는 디젤차인데 그 보통 그런 거 있잖아. 스포티지나 투싼 같은 애들 뭐라고 불러요?
SUV라고 하죠. SUV에다 디젤 많이 넣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그 석유 원유를 수입해서 그걸 분류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분류하기도 하고 석유로 만든 제품들을 생산하는 거죠. 여러분들 석유로 만든 제품 뭐 있어요? 플라스틱도 석유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닥에 까는 거 뭐예요? 시커먼 거 바닥에 까는 거 아스팔트 이런 것도 다 석유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중화학 공업이 발달하는데 이 중동 지역 산유국들이 기름값을 갑자기 겁나 높게 부르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휘청휘청 되죠. 네. 그래서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다운됩니다. 오일 쇼크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그 오일 쇼크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또 먹고 살만 하면은 독재도 용인해주고 그런데 뭐 먹고 살기 힘들면 이제 독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유신 정권에 대한 이 불만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다가 79년도에 그 유명한 YH 무역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YH 무역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박정희 정부 당시에 박정희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이 반공입니다. 반공.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노동운동을 하거나 뭐 임금을 올려달라 뭐 이러면 어떻게? 바로 너 사회주의자야? 빨갱이야? 너 북한 간첩이야?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탄압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만 좋은 세상이야. 자본가만 배부른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전태일 열사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때 당시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임금은 적고 노동 강도는 높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YH 무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러분들만한 그 여공들이었어요. 여공들. 네. 이 사람들이 뭐 임금 올려달라, 노동 강도를 단축시켜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하면은 바로 박정희 정부에서는 탄압이 들어가요. 그래서 경찰들이 들어와서 이 여공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이 여공 중에 한 분이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농성하시다가 추락사하는 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여기 달려가가지고 이 여공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이때 이 양반이 그때 경찰서장인가 무슨 과장인가 하여튼 그때 거기 책임자를 귓방맹을 날렸다는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네. 김영삼 대통령도 정말 대단한 기존세입니다. 네. 어쨌든 YH 무역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국회에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김영삼은 여러분들 지역구가 어디였냐면 경상남도, 거제도, 통영 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상남도 쪽에서는 이 양반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삼이 뽑아준 사람들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을 니네가 뭐라고 잘라 하면서 드디어 뭐가 일어나죠?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재 정권 물러가라! 김영삼을 복권시켜라! 라고 하면서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마산은 어디예요? 김주열 열사가 최루탄 맞고 돌아가신 데가 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 마산 지역에서 민주항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놓고 이제 박정희 정부 내에서도 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눠지는 거죠. 이걸 강경하게 진압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차지철은 강력하게 진압해서 다시는 민주화 요구가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사람들 죽여서라도.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정신 나간 인간이었고, 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는 이거 직접 부산 마산 지역 갔다 와 보니까 이게 심하다.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은 4.19 때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다. 차라리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정치적 갈등을 벌이다가 김재규가
박정희가 이제 차지철 말을 듣고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강경 진압하려고 하니까 김재규가 어떻게 합니까? 박정희를 탕탕탕 후루후루가 아니라 그냥 탕탕탕 쏘죠.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12.26 사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일 측근 부하였던 김재규의 총을 맞고 박정희는 죽어요. 이때 김재규가 박정희를 안 쐈으면은 박정희는 군대를 부산 마산 지역에 보내가지고 부산 마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야. 어쨌든 저쨌든 그래서 박정희의 유신이 종말을 맞이하는가 싶었지만 박정희도 죽고 그때 옆에 있던 경호실장 차지철도 죽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잡히게 돼요. 결국에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거야. 그 틈을 차고 들어온 게 누굽니까? 대머리 빡빡이 전두광이 아니라 전두환이죠. 그래서 12.12 사태 또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하면서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두환은 박정희가 키우던 정치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두환이 이 박정희한테 이게 잘해가지고 싸바싸바를 잘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제 보안사령관이라는 직이었는데 권력의 빈틈을 차고 들어오면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죠. 그래서 유신헌법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또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이제 군사독재가 끝나구나 했는데 전두환의 8년의 군사독재 플러스 앞으로 이제 노태우의 노태우 정권까지 해가지고 군사 정권이 더 연장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주 잘라주세요.